안녕하세요. 빰빠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순위의 대반격이 시작이 된 느낌이랄까? 워낙에 분양가가 안드로메다가는 GTX를 탄 건지 몰라도 이게 어느 궤도에서 움직이는지 전혀 가늠이 안 돼. 그냥 본능적인 돈 냄새를 쫓는 듯한 느낌도 들고 완전히 무대뽀 분양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수요자들이 몸서리를 칠 정도. 가뜩이나 고금리로 몸살을 앓을 지경인데 이렇게까지 분양가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오니까 목 디스크가 안 걸리는 게 다행일 정도죠. 그러니 어떻게 그냥 다이다이 신축 분양 나온다 해서 청약 통장을 집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바로 붙었다 그러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이후 당첨이 돼도 이건 역사의 기원이 바뀌게 생겼는데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그렇게 스몰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로 가볍게 깃털처럼 살아보자 라는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한순간 대출 잘못 물리게 되면 그냥 발목에 원금이자 쇠고랑 차게 되고 대출금리 한 끗 차이로 움직이는 것에 온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 스트레스 지수는 수은주 온도계를 깰 판이 되겠죠. 얼마나 열이 오르는지 때로는 얼마나 싸게 식어져 내려가는지 이렇게 열탕, 냉탕을 오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한국인의 삶 그 자체로도 수월치 않은 그런 삶인데 집 하나 때문에 완전히 청나라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 마냥 사는 게 아닌 로열티 왕국 안에서만 살면 뭐해? 그냥 노예 삶이 각인데 그러니 내 집 마련 잘못하면 평생을 대출 맷돌 돌리다가 그냥 삼손처럼 힘은 헤라클레스 울고 갈 파워맨인데 그 파워 죄다 맷돌 돌리는 데만 쓰는 노예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청약은 그냥 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들이댔다가는 그냥 범죄도시 마동석 펀치를 제대로 맞고 뼈도 못 추릴 수도 있는 그냥 로또 당첨되는 한방 인생이 아니라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한방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순위가 이전에는 그냥 찬밥 신세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옹팡 핀셋 조명 제대로 받는 헐리우드 액션이 돼가고 있죠. 그렇게 강남 핵심 지역이 아닌 곳들도 세종, 오산 그냥 이걸 로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한 가구 모집에 24만 명이 몰렸네. 이건 그냥 바다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기분으로 청약홈 클릭을 해보는 거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나에게 놀라운 행운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 그것도 그리 썩 나쁘지 않은 생각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분양가는 그냥 기도 안 차서 웃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무순위로 나오는 애들 대부분이 3, 4년 전 분양가를 이마에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내놓은 또 서울 무순위가 떴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가 지척인 곳에서 최근에 강동구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더샵 둔촌포레가 최근에 여기도 무순위였죠? 13억이야 13억 9평이 또 후분양 단지이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2만 명이 몰리는 벌떼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 얼마나 앞으로 서울 분양가가 오를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미친 듯이 몰리기 시작을 한 거고 무주택자들을 무순위에서 밀어낸다니까. 가뜩이나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도 일단 서울 신축 특히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포함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무턱대고 더샵 둔촌폴에 같이 지원을 한 곳인데 결과는 2만 명이나 모이는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나오게 됐죠. 근데 오늘 나온 곳 똑같은 강동구야. 일단은 공급 물량이 무순위 치고는 많다라는 것. 총 7세대입니다. 그리고 기회도 골고루 돌아가요. 특공이 있고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까지. 그냥 총 천연색 7빛깔 무지개 쫙 깔려 있는데 일단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평수가 84제곱과 101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는 작년 10월에 시작이 됐고요.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입니다. 여기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상당히 오래됐네요.
엊그제 분양한 것 같은데 당시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뭐 패대기를 치려고 했던 곳이기도 했죠. 공공택지지구, 또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핵심 입지에서 나온다고 뭐 설레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경쟁률이 250대 1을 넘어섰어요. 분양가가 뭐 당시에 비싸다고 견제구가 팍팍 들어왔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착한 분양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국평 가격이 6, 7억대야. 그리고 101제곱이 7, 8억대였어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6억대가 4년 전에는 그래도 좀 정상이었어요. 살짝 또 비싸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왜냐? 여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이었거든. 당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이 2020년경에는 비강남권인 경우에는 5, 6억대가 태반이라서 충분히 주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그래도 진입이 가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강남권 완전히 분양가 상한제 잘라버렸잖아. 이제 뭐 국평이 17억까지 서대문구 정비사업단지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이번에 17억까지 가격을 찍어내려고 폼을 탁 잡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서울 신축 분양가가 참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번에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은 그야말로 요즘 나오는 서울 국평 분양가보단 그래도 절반은 싼 보통 뭐 14억으로 평균을 잡으면 7억 정도 수준이니까 고민을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무순위로서는 뭐 2020년 나온 수준의 가격으로 그대로 나온 거니까 아쉬운 건 당시에는 6억대였는데 조금 세금적인 부분들을 올린 거로 보여서 7억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서울 신축 분양가 반값 정도의 수준은 될 것 같아요. 84제곱이 7억 3천에서 7억 4천 수준, 그리고 101제곱은 8억 8천으로 뽑아져 나왔는데 일단 테라스로 된 평형도 있어서 주목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약금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7천 정도 준비가 된다면 나머지 잔금은 최대한 빨리 전세를 줄 수 있다면 잔금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여기가 5억 정도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대출 파일을 그만큼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고금리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쫙 펼칠 수 있는 이점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 지금 서울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특히 강동구는 지금 힐스테이트 리슈빌 전세가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많이 아래로 처져 있죠. 근데 매물 전세가는 대략 6억 선으로 보자면 계약금만 어찌어찌 해결이 된다면 최소한의 대출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무순위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입지도 그리 강동구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뭐 입지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외곽이라는 느낌도 나지만 일단 뭐 올림픽대로 끼고 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고속도로도 끼고 있는 곳이라서 전철역과의 신설역이 빨리 개통이 돼야 하겠지만 기다리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 이런 메리트가 좀 있어요. 확장비도 공공택지지구 분상제 지역이라서 상당히 지금의 신축, 특히 서울 신축이 뒤통을 까는 게 바로 확장비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으로 때리니까 이건 뭐 옵션비와 합하면 그냥 5천까지 막 가고 있는데 여기는 최대 600만 원 정도의 수준 가지고 있네요.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청약 일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무순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분상제 지역이라서 무주택자만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 그러니까 무주택자 단독기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곳 동탄에서도 무순위가 떴습니다. 여기는 특공만 해당이 되겠는데 가격이 5억대, 101제곱인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죠. 바로 동탄 제일풍경채 퍼스트이어인데 중대형 평수가 이 정도면 가격대가 그래도 지금처럼 미친 듯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확장 금액이 900 정도 돼서 조금은 세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2억 정도 숙이고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서 고려해 볼 만은 한데 여기는 동탄역과 좀 거리가 있죠. 대신 반도체 호재 그 입지와 좀 가까운 편이라서 비역세권의 또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진이 있겠습니다. 일명 뭐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에 입지를 세팅하고 있는 곳이죠. 잘 필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 무순위는 4년 전 분양가라 매력은 어느 정도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무순위가 다시 반전 매력을 가지게 된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건설사들이 앞으로 집값 추세가 완전히 뭐 꼬꾸라질 것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깃발 꽂고 가자는 취지에서 일단 고분양가로 땡겨서 가는 건데 여기에 잘못 말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자기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집값 지불해버리면 앞으로 집값이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지구력이 소실이 된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할래? 감당이 불감당이 될 거고. 일본마저도 지금 금융권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엔화 통화 가치가 완전히 달러 강세에 누르게 한 판을 제대로 당하고 있어서 저지선 155엔을 치고 나가서 160엔까지 나가리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0년 4월 이후 기록적인 심볼입니다. 일본 버블이 시작될 즈음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일단 금리 인상을 지난달 17년 만에 단행을 했지만 엔저는 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고 그냥 달러가 완전히 모든 위안화, 엔화, 원화까지 뭐 패대기를 치고 있는데 어제 급하게 일본 중앙은행에서 개입에 들어가서 이 수치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서학 개미들, 엔화로 미국 국채를 노리고 들어간 개미들은 거의 ETF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런 개미들의 손실 문제뿐만 아니라 엔화가 나락가면 당연히 원화도 지금 죽으라고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오늘 1383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과 한국은 서로 손잡고 달러 강세의 등살에 맞서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고금리 강세를 밀어붙이는 미국 국채가 계속적으로 달러 덩치를 키우고 있어서 당분간 환율은 달러로 인한 자체 통화의 가치가 나락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 자국의 국가 가치라는 경제 지표상에서의 불안정한 기류 때문에 더욱 통화 가치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모습 보이게 될 거고 물가는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오히려 환율이 물가를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분양 고분양가는 자칫 백설공주의 독사를 받아드는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본인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접근을 해야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무순위 빈틈 잘 체크를 해보시라. 그러다 보면 정말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무순위의 대반격 가격면에서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우회적 수요가 많이 붙고 있죠. 고분양가 확실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 결국 원화 가치 위상에도 상처가 나고 마침내 같이 손잡고 달러의 등살을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가는 더욱더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기 지표는 더욱 악화일로 결국 집값은 건설사들의 큰 그림 안에서 추락할 것이 분명해서 당분간 분양가는 계속 고공행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틈새를 잘 노리실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은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